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전국민 독감 백신 지원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추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그러나 의료적으로 볼 때는 과도하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고 또 우선 접종 대상자와 순으로 접종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민 독감 백신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소식들 일부 기자 언박싱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 공모 또는 극단적인 용어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드님의 위치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의 내용까지 2부 원포인트 정치 코너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용주 전 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이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상황에 따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에 대해 정치권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고서를 낸 조세현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역화폐를 효자라 칭하면서 계속 확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3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공인의 체감도 직접 확인해보고요. 공식 출범한 스가 정권에 대한 일본 반응은 일본 게이센 여대학원 이영채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4부 역사 시사 시간엔 정치권의 정쟁 수단이 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 출연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조금 늘었어요. 네, 153명인데요. 전날 113명에서 40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최근 들어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증가하며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결혼상담소와 요양시설, 교회, 자동차 공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환자 비중이 26.4%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방역당국이 이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한 게 3, 4일밖에 되지 않았다. 거리두기 효과는 빠르면 열흘, 보통 2주 후에 나타나는 그런 거니까 이게 이 단계 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우리가 흔히 알듯이 2주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낮춘 지가 오늘이 4일째거든요. 네. 그런데 낮춰서 이렇게 됐다. 이게 하기는 좀 무리다 이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더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당국에서는 좀 더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PC방 운영 금지 기간에 전기료를 감면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PC방이 고위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다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상태고 음식을 판매하거나 섭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공문을 전달하면서 PC방 업계의 어려움을 알아달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4일에는 인터넷 PC문화협회 같은 PC방 관계자들이 만든 이 PC방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조건을 해지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정부에 촉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PC방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미성년자 못 가고요. 음식 취식을 할 수 없고 물론 물이나 음료는 마실 수 있게 됐는데 음식을 못 먹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한 가지씩 띄어앉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PC방 업계는 PC방은 머무는 시간도 짧고 디귿자 칸막이가 있고 서로 얘기를 해도 마주보지 않고 헤드셋으로 대화한다. 음식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먹기 때문에 식당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PC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고위험 시설이냐. 네. 오랫동안 영업을 못했는데 이번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면서 기대가 많았었을 텐데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고 특히 음식 취식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영업 이득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네. 못하니까 그러면은 영업을 풀어주나 마나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대책위원회도 음식 섭취 허용을 해달라라고 예. 거듭 강조를 했고요. 뭐 2차 재난지원금 액수 증액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섭취 허용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문을 전달했으니까 뭐 답변이 가타부타 있겠죠. 네. 박능우 장관이 전국민 독감 백신 주장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논쟁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박능우 장관이 오늘 국회 복지회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백신 접종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 장관은 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전 국민 독감 백신 주장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맞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60%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라고 설명했고 전 세계 국민의 절반 이상 독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그보다 10%포인트 높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한 사례 또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10만 도즈, 그러니까 도즈가 1회 접촉분이거든요. 210만 명분을 폐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재작년에 270만 도즈를 폐기했고 올해는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설명했고, 그러니까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냐 이런 민주당 서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는 전 국민의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다.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네. 오늘도 역시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관련한 의혹에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졌는데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 민원에 대해서 거기 민원 넣지 않았냐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 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서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아픈데도 군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등의 용어로 깎아내리지 말라.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 이런 지적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이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펼친 겁니다. 근데 이후 식당이 문을 닫았고요.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 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아이 격려도 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취소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 땅 임대료 이게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한다. 이때만 깨달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1차례 25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까?
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전국 4천여 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 작업 돌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까지 출근하는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13시간에서 6시간 노동의 절반은 분류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류 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택배 기사가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류 작업에는 정말 이거는 거의 돈 받지 않고 노동하는 셈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은 사실 그 돈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택배 기사들이 힘든 작업이 분류 작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뭔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 10일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할 것을 택배 업계에 권고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는데 아직 택배 업계와 택배 노동자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협상이나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20일에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돌입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거짓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의 휩싸여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윤주호 씨가 네. 법무부의 소재 불명 입장 발표에 반박글을 올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 씨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생일 소원은 뭐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게 잘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올 테니 성실하게 잘 살아갈게요. 라며 생일 파티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가 윤 씨가 외국으로 출국하고 소재가 불분명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된 상태다.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치했고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윤 씨가 다시 자신의 SNS에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고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 보안 문제가 생겨 캐나다 경찰분들이 직접 안전을 체크한 적도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윤 씨 출국 이후 캐나다 사법당국에 윤 씨와 관련한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 관계상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이 해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외국 영토가 해당 국가의 사법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니까 외교 경로를 통한 범죄인 인도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송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경찰 관계자 얘기를 또 들어보면 현지 법원이 송환을 결정하면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송환을 불허하면 윤 씨는 한국에는 평생 못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사법 당국의 결정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경기도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구속됐습니까? 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발부됐어요? 예, 생각보다 빨리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특수상해 특수죄물 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인 질문을 받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다들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서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입니다.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 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게 이 사생대 출품하는 자신의 딸 작품이 이 편의점주 B씨에게 좀 내달라고 맡겼는데 그게 분실됐거든요. 그 이후에 일부러 분실한 게 아니냐 이렇게 A씨가 따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지난 6월에도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의성도 있고 또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A씨가 지난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위해서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에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네요. 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은우군 광주대 교수 등은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시민 4만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오후에 해당 진정서를 법무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정서에 대한 서명 운동을 벌였더니 서명자가 4만 910명이라고 이들은 전했는데 이 진정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고발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김 씨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50억 이상 주가 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표창장 위조나 청탁 의혹보다 주가 조작 의혹이 더 큰 사건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고발이 됐고 5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착수를 안 했고 고발인 조사도 아직 안 했죠. 네,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이 경찰이 이 건에 관계돼서 내사 보고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뭐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사이에 시민들이 4만 명 넘게 서명한 게 아마 이 불합리성, 부조리함 이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